안녕하십니까. 인과관계론 10번째. 오늘의 부제목은 논쟁을 피하랍니다. 데일 카네기 씨는 이런 감정적인 논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있는 것처럼 10번째 원칙입니다.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논쟁이란 부분들이, 그런 감정적인 논쟁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만 주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피해자고 서로가 루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데일 카네기 씨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받고자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 부분들은 좀 이렇게 거스리는, 또 받지 않는 이런 심리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골든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그를 인정하면 그도 나를 인정하는 이 법칙에 의해서 내가 충분히 뭔가 인정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로 싸우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내 주장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서로에게 상처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 어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토론 문화, 그러니까 토론 문화가 나만 옳다고 하는, 내 편만 옳다고 하는 그런 스킬들을 주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우리 서로의 공동의 이익, 또 정말 그 모임의 어떤 목적에 부합한 내용으로 해서 토론하는 그런 숙론의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숙론의 문화를 우리가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정말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역시도 그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도전하는, 또 연습하는 이런 스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울뱅과 지진은 사실 피해야 됩니다. 그들과 맞서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감정적인 논쟁 역시도 방울뱅과 지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서로 싸울 게 아니라 그냥 자리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 씨도 논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지면 지는 것이고, 이긴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의 승리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죠. 그리고 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스타트 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그 나의 주장, 또 불필요한 나의 어떤 그 토론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불필요한 논쟁에 대해서는 이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는 게 낫다라고 강조하는 게 이 원칙 10번째가 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과관계론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를 벌려놓아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한 스피커가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의 출처를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일 카네기 씨는 이것이 성경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대사다라고 이렇게 그 앞에서 그냥 반박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일, 자네가 틀렸고 저 스피커 말이 맞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모든 프로그램 일정이 끝나고 나서 데일은 친구에게 묻습니다. 친구, 왜 그랬나?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친구가 그렇게 즐거운 모임이고 그렇게 좋은 모임인데 그 앞에
당신의 친구의 어떤 체면이나 이런 내용들을 아니 친구의 어떤 그 지식의 어떤 지식의 인지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스피커의 어떤 체면을 또 중요감을 상실하게 되면 되겠는가? 그 친구는 자네에게서 정말 적대감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데일 카네기는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절대 그 면전에서 그 앞에서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칙으로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공허한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벤자민 프랭클린은 피레침을 이렇게 발명을 하고 또 이러한 과학적인 뿐만 아니라 보통 외교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미국에서 크게 역할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논쟁에서의 승리가 공허한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공허한 승리가 될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상대방으로부터 호의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삶의 철학이 뭐였냐면 그는 모든 삶에 있어서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을 삶의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신의 인간 승리 그 어떤 이유를 바로 남을 욕하지 않았다, 남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공허한 승리 이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에브라임 링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주 격렬한 논쟁이 어떤 장교와 장교 사이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본 링컨은 이 내용들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네.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싸우는 것들은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성격을 정말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젊은 장교들에게 이제 알려줬던 그런 사례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 링컨은 개와 싸우다가 개에게 물리는 것보다 개와 싸우다가 개에게 물리는 것보다 개에게 양보하여서 물리지 않는 편이 아주 현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그런 링컨의 내용이 이제 그 데일 카네기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의견차가 있어도 논쟁을 벌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사실 틀렸다가 아니고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라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양상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실수가 있을 때는 그 실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직하게 그 실수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논쟁은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근본 우리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와 상대방에 대한 인정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정말 감사가 들어가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거기서 바로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은 나중에 후회를 만들게 되고 상처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내용들로 결정이 되면 어떤 것도
의사결정하지 말라.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런 불필요한 논쟁에 관련된 사항들은 절대 자리를 피해라. 불필요한 논쟁의 자리는 만들지도 말라. 사전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와 인정과 감사로 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데일 카니기 씨의 지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